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안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안 기자의 바이오톡에서는 국내 폐암 대가 4분을 모시고 새로운 표적 항암제의 등장과 관련해서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인 치명적인 암이죠. 전체 폐암 가운데 85%가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되는데요. 그중에 EGFR 돌연변이는 가장 흔한 돌연변이 유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가 확인된 환자들을 위해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라는 약물들이 허가를 받아서 진료 현장에서 처방을 받고 있는데요. 유한양이 개발한 3세대 표적 항암제 렉나자가 최근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서 진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허가가 국내 진료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교수님들 의견을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렉나자가 이번에 허가받은 적응증은 EGFR 변이 폐암 환자가 1, 2세대 EGFR TKI 치료에 실패했을 때 재조직 생검에서 약물 내성 유전자 변이 엑손 20번 T70M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 2차 치료요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이 국내 연구진들과 함께 독자적으로 임상 개발에 성공한 표적 항암제라는 점에서 많은 폐암 환자들이 기대를 받고 있는 신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렉나자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 항종형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전 세계 폐암 환자의 희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렉나자라는 이름보다 아직까지는 레이저티닙이라는 성분명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유한양행이 지난 2018년도에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화제가 한번 됐었죠. 기술 이전 이후에도 유한양행이 독자적으로 임상 시험을 수행하면서 국내 허가를 받은 점까지 해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얀센이 마리포자 연구, 레이저티닙과 이중항체 아미반타닙 병용요법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파트너사의 임상 개발 과정을 지켜보지만은 않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국내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허가는 국내 임상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렉나자 허가 근거가 된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신 줄로 아는데요. 안 교수님께서 제1저자로 참여하신 레이저티닙 허가 논문은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죠.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허가로 국내에서 또 다른 치료의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환자들한테는 새로운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제약회사에서 또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개발이 됐다는 데에서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렉나자가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해지려면 보험급여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 학회에서 이미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건부 허가는 시판 허가를 하되 향후 대조약과 비교하는 3상 임상 연구를 통해서 렉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라는 의미입니다.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최종 허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를 받은 셈인데요. 이 대한항암요법 연구에서는 렉나자의 보험급여 필요성에 대해서 참고 문헌과 함께 종양내과, 특히 폐암 전문 분과에서 전문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평원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3세대 표적 항암제를 필요로 하는 폐암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약가 경쟁을 통해서 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의 등재 시에는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대체 가능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급여의 적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렉나자는 허가 임상에서 반응률 58%,
무진행 생존 기간 11개월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동일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타그리스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면 비용 효과성도 갖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간 약 1,000여 명의 환자가 질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교수님께서는 작년 에스모 학회에서 레이저 티닙 병용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셨는데요. 당시에 반응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렉나자가 기존 약물이랑 비교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렉나자의 가장 큰 장점은 뇌전이에 대한 치료 효과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약 24%는 진단 당시에 뇌전이가 발견이 되고요. 폐암 치료가 병행되더라도 병기가 길어질수록 뇌전이 비율이 더욱 증가해서 약 50% 정도의 환자가 뇌전이를 경험을 합니다. 환자의 삶의 질도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레이저 티닙이 보여준 뇌전이 환자에 대한 효과는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렉나자의 우수한 두개강내 종양치료 효과를 증명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렉나자는 기존의 1차 또는 2차 EGFR TKI와는 달리 T790M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매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앞에서 조병철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뇌전이 환자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상 이상이고 아직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장기 추적 결과를 볼 때는 그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타그리스와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다국적 회사에서 개발한 약과 대등한 효과를 보여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타그리소가 이제 보험이 됐는데 이러한 렉나자도 곧 보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좀 짓궂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렉나자가 급여 적용을 받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그리스와 함께 EGFR T790M 변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폐암 치료 옵션이 2가지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혹시 어떤 약제를 선택하실지 한 분씩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새로운 약제, 특히 EGFR TKI를 선택할 때는 이제 4가지를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임상적 효과, 독성, 그리고 비용, 또 뇌전에 대한 치료 효과인데 이 타그리스와 비교해서 치료 효과는 유사하고 내약성이 우수하며 뇌전에 대한 치료 효과가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렉나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치료 효과가 동등할 때 그 독성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1세대 표정암제 중에서도 1회사 타세바 예를 들 수가 있는데 1회사가 60%, 타세바가 40% 이렇게 차지하는 이유가 독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심장 독성이 낮고 이상 반응에 또 관리가 대부분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렉나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 렉나자가 경쟁 약물인 타그리스하고 비교할 때 항암 효능 면에서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 기간이 유사하고 뇌전이에 대해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는 데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 약물 부작용 측면에서는 피부 발진, 설사, 소양감 등이 드물고 경미하기 때문에 용량 감량이나 약물 중단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장 독성, 특히 QT 간격 연장 같은 이런 부작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 약물과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는 수행 능력이 떨어진 분들 또는 동반 질환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특히 심장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주저없이 렉나자를 선택해서 처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슷한 약제가 있을 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적은지, 또 다른 어떤 특수한 또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 렉나자는 그런 경험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약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고요. 결국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이제 좀 쌓아가면서 또 환자마다 조금씩 그 부작용이 또 다르고 아무리 비슷한 약제라도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아마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지만 현재까지는 부작용이나 또는 독성면 또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두 약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앞에 세 분 교수님하고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렉나자가 보여줬던 이제 우수한 뇌전이에 대한 효과, 또 심장 독성이 현저히 낮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특히나 이제 뇌전이가 있는 환자, 또 심장 독성이 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허심탄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한양행은 이 EGFR 변이 소견을 가진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렉나자의 1차 치료제 가능성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3상 임상을 진행 중이죠. 마침 여기 계신 조 교수님께서 글로벌 PI를 맡고 계셔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 소개 부탁드릴게요. 작년 초부터 이제 글로벌 레이저 301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다기관 연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160여 명의 환자분의 등록이 끝났습니다. 작년 말로. 지금 국내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제 서양인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쯤이면은 이제 등록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한양행이 주도로 진행 중인 임상 외에도 또 얀센도 병용요법으로 관련해서 또 글로벌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이런 걸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참 렉나자의 신약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 교수님께서 또 얀센 주도로 진행 중인 콤보 임상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렉나자는 실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글로벌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리포사 3상 연구죠. 마리포사 3상 연구는 EGFR 돌연변이 폐암의 1차 약제로 렉나자와 아미반타마 병용대 타그리소를 비교하는 헤드투헤드로 비교하는 글로벌 3상 연구고 무려 1000여 명의 환자를 등록을 하고 무려 200여 개 이상의 국내외 병원에서 참여를 하는 대규모 3상 연구입니다. 그 외에 이제 크리살리스 페이즈 2 연구죠. 크리살리스 페이즈 2 연구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은 타그리소라는 약제에 질병이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는데 이러한 세팅에서 이 렉나자와 아미반타맙을 병용하는 글로벌 2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렉나자가 개발이 됐던 거는 우리가 이제 흔한 EGFR 돌연변이, 우리가 커먼 EGFR 돌연변이라고 하는 흔한 EGFR 돌연변인데 약 한 10에서 15%의 EGFR 돌연변이는 흔하지 않은 EGFR 돌연변이, 그러니까 uncommon EGF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금 현재 크리살리스 페이즈 1 연구에서 또 페이즈 2 연구에서 이 렉나자와 아미반타맙을 병용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EGFR 돌연변이 폐암 세팅에서 병용 연구 또는 단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분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국산 신약 렉나자에 대한 또 책임감도 남다르신 것 같고 기대도 굉장히 크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오늘 한번 교수님들께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과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3상 레이저 301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1차 목표인 PFS의 연장 외에도 그
플라라 연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아시아인에서의 그 생존 기간의 연장도 입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래서 레이저 301과 마리포자 연구가 그런 그 포지티브 결과가 나온다면 이 렉나자가 EGFR TKI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글로벌 시장에서 렉나자의 신약 가치를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EGFR 표적 치료제가 결국은 완치를 시킨 약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가 약물 내성으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 병용요법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또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렉나자는 향후에 EGFR 변이 폐암 환자에서 병용요법의 중심축이 되는 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렉나자는 유한양이 순수한 국내 기술진과 국내 연구진으로 개발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대 항암제, 국가대표 항암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양내과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병용요법, 그 다음에 EGFR 검출을 위한 동반진단법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이 연구자 주도 다기관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 국민들과 공유할 생각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지금 이제 삼상 연구 301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1세대, 2세대와의 차이점을 이제 곧 우리가 발표를 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결국 이제 그 얀센에서 하는 삼상 연구에 이 백본에 모두 이제 렉나자가 들어간 것을 보면 이제 렉나자가 어떠한 약제와 콤보를 했어도 그런 그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그 기대감, 또 효과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렉나자가 앞으로 상당히 그 주도권을 가지 않겠는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이고요. 렉나자가 이제 레이저 301, 또 마리포사, 이제 이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가 이제 2차 약제에서 1차 약제로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봉으로 이제 단독요법으로 또 이제 아미반타맙과 또 이제 앞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이제 신약 표적 물질과 병용요법으로 EGFR 돌연변이 폐암, 전이성 EGFR 돌연변이 폐암의 환자들의 생존 기간의 연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크게 이제 크게 이제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 기자의 바이오톡에서는 암 환자와 일선 현장에서 만나는 임상 전문의로서 또 신약 개발 최전선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활약하고 계신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리해 주신 교수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